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예. 거기서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내가 양이 많은가 음이 많은가 이거를 딱 볼 때는 기토도 음으로 잡아서 다 하고 설명을 하고 정화 같은 경우도 양 중에서는 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으로 이렇게 잡아서 평균적으로 아 나 양 몇 개 있다 음 몇 개 있다 그래서 성격이 밝다 없다 이거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그게 잘못된 건가? 오행적으로 본다. 음양의 기준은 일단 오행적으로 보면, 그죠? 오행지는 어느 쪽에 음의 운동성입니까? 금수가 음의 운동성, 음권이에요, 음권. 그래, 기토부터 해서 금수, 기토는 음토죠. 음의 토부터 해서 이 기, 경, 신, 임, 개가 음권이에요. 오행적으로 볼 때는. 그래, 이제 음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고, 양의 운동성을 갖고 있는 아들은 갑을 병정무예요.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운동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튀어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거거든. 그죠? 그래 양의 운동성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고, 음의 운동성은 튀어나가는 걸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운동성 자체가 반대적 성향이죠. 그죠? 했는 걸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반대적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의 운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화를 음의 운동성은 아니죠. 운동성 자체가 양의 운동성이라는 얘기죠. 양의 운동성이지만은 화의 것을 마무리하는 정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신 건 그래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이해를 상당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알면 팔수록 너무 어려우니까 명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지금 뒤로 가면은 예. 오해는 그냥 기분이 근데 조금씩 이해하고 가시면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또 혹시 잘 모르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우리 53쪽에 상생과 상극이라고 있습니다. 상생과 상극론을 하려고 합니다. 상생과 상극론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 제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프린트물에 보면 오행과 사상 이야기 제일 뒤쪽에 보면, 오행과 사상 이야기 제일 뒤쪽에 보면 지난 시간에 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오행에, 그죠? 오행에서 다시 음양의 천간과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각 오행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고래까지 했는데,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상생상극론인데, 이제 이 표현을 명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국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명리학에서 상극론인데, 이 말이 명리학적으로는 이런 용어인데, 지금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자연 환경에서는 서로 이 오행은 어떻습니까? 음양이 변화하는 걸 5개 기호로 갖다 붙여놨다 그랬습니까? 그죠?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근데 낮과 밤이 음양이 뭡니까? 낮과 밤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한겨울과 여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가운데 여름에 가기 전에 봄이 있었고, 봄을 지나니까 여름으로 왔고, 그죠? 봄이 지나니까 여름으로 왔고,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로 가고, 가을이 지나니까 겨울로 오고, 겨울에서 또 다시 봄으로 오고, 이런 관계거든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명리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 이 정해진 메커니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생상극은 서로 아까 이 오행에 천간 10개도 오행에 소속되어 있고 2개씩. 그다음 지지의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목, 화, 금, 수에 소속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명리학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다 이래놨습니다. 서로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수상해서 지수형한다고.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여기서는 상생상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상생하고 상극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써놓은 거 갖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씩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목은 가장, 제식 표현은 목은 항상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시작하는 에너지라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먼저 선생님들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그래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그럼 목생화합니다. 그죠? 목생화. 결국은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표현하는 게 나무가 불을 만든다 이거예요. 나무가 불을 지피는데 사용한다. 불에 나무를 갖다 여니까 불이 더 살더라. 이 목생화예요. 이런 식의 이제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목생화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거는 나무라고 일단 이해를 나무 목자를 쓰니까 이건 이제 불화자를 썼습니다. 그죠? 불화자를 썼어요. 불은 어떻습니까? 화생토한다라고 합니다. 화생토. 우리 명리학적으로 화생토라 하죠. 화생토는 불에서 타고 남은 재들은 어떻습니까?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잖아, 흙. 흙토자를 쓰니까, 그죠?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하나는 목생화, 요 생자는 날생자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목은 화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생한다, 낳는다.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지금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는다는 거면 여자들은 낳지만 남자들은 못 낳잖아요. 사람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목생화란 화는 목의 자식이 된다. 중국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화생토 하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는 토를 생하으니까 화는 토를 낳았다. 그죠? 그러면 토는 목의 외손녀다. 맞죠? 시스템이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흑토는 다시 이 금을 생합니다. 금을 생한다는 거죠. 이 흙 속에서 이 쇠, 광물질이 나온다 이거예요. 퇴적하는 환경 속에서 돌이 되고 딱딱하게 된다. 금을 쇠라고도 하지만 우리 명리학적으로 물상적으로 바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자 생하는 관계다. 또 금은 금생수 한다는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라는 건데 금은 왜 수를 생하겠다는 거죠. 금은 그러면 이 금은 어떤 쇠고 바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낳았다. 되게 수원지가 그렇잖아요. 그 계곡의 바위 틈새에서 탁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게 계곡으로 흐르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시스템 금생수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수는 어떻습니까? 나무를 생하는 거죠. 나무의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한계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요거 하나 드렸죠. 제일 처음에
이걸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은 상극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자, 요게 볼게요. 제일 앞장에 거. 주역해서 복희가 나오고, 문왕이 나오고, 주공이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하는, 그죠? 거기 보면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 해갖고, 세로로, 쟁유에는 목부터 해서 목화, 토, 금, 수, 나무, 물, 불, 흙, 쇠, 물 해놨죠. 요거 보시면 돼요. 그 옆에 뭐라고 되냐? 새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은 새삭이다. 왜? 수가 씨앗이잖아. 보이지 않는 뭔지 모르는 형태의 씨앗.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어둡다라잖아 수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고, 그죠? 화는 가장 밝은 낮이고. 그런데 가장 어두운 그런 그 씨앗인 상태에서 목으로 생한다. 씨앗인 상태에서 목으로 생하니 목이 새싹이 나오고, 그죠? 그 새싹이 나면 또 화로 가야죠. 새싹에서 활은 꽃을 피우고, 그죠? 여러분, 새싹은 꽃을, 화라는 결국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면 꽃을 피운 상태를 말한다. 그죠? 또 꽃을 피우고 나면 이 토에, 흙의 개입으로 조절기를 통해서 꽃을 더 이상 꽃이라는 건 뭐고, 여기서 외형적 성장을 말하죠. 외형적 성장. 이때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외형적 성장을 그만하고, 다시 말하면 화려하게 보이는 꽃을 떨구고, 그죠? 그 꼭대기에 있는 수분을, 가지 하나하나 끝에 있는 수분을 다시 원위치로 내려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이파리나 가지가 마르죠. 수분이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환경이 변하잖아요. 토입의 개입이 변해서 어떻습니까? 금의 계절로 가니까 열매가 맺어 나오잖아요. 열매가. 그죠? 열매가 맺어 나온다 그래서 외형적 성장을 그만두고, 이건 내실을 다진다는 거잖아요. 이미 외형적 성장하던 것을 그만두고 내형적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하고, 그 금은 어떻습니까? 금도 두 개 있잖아. 하나는 풋과일이고, 먼저 오는 거는 금의 열매가, 꽃 떨어지자마자 열매 맺는 거는 그 안에 씨앗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열매가 아니죠. 풋과일이라고 합니까? 열매가 완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지나고 나니까 신금이 아름다운 보석이라 하는 거죠. 표현을. 그래 완전한 금이 되는 거죠. 안에 씨앗이 다 있는 그런 열매다. 그래서 이제 금.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떨어지거나 추수하고 나서 또 다른 씨앗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간다? 수의 상태로 간다는 거죠. 수의 상태는 가을 추수 다 하고 나면 쉬는 상태, 휴식의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잠깐 보면 이 지금 상생상국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여기 이 프린트물을 드리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것이 상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목생화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화는 그것도 목을 생 안 해주나? 이것도 생하는 거예요. 나무는 자라려고 하면 수에서 씨앗이 있어야 거기서 새싹을 피울 거 아닙니까? 그게 목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있어서 새싹을 피웠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화가 있어야 자라요. 태양이 있어야 자라죠. 불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열과 온도가 맞아야 자라죠. 그래서 결국은 화도 목을 역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명리학적으로 뭐 생한다, 설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은 상생상학론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생한다. 또 화는, 토는 또 화가 없으면 이 토가 화를 어떻습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열을 가두어 놓는 거, 빛을 가두어 놓는 거, 이런 관계거든요. 빛을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관계. 또 열을 보호해 주고. 근데 화는 또 이 토를 아까 타고 남은 재로 서로 생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어쨌든 목생화는 화생목도 된다. 생. 근데 근본적으로 생이라 하면 내가 나타. 그죠? 아까 우리 그 인간들 육친 관계에서는 나타라는 표현이고, 또 생의 관계란 의무적으로 내가 도와준다라는 거. 엄마들이 자식을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키우잖아요. 이 관계가 생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생의 관계라. 또 제가 지금 명리학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은 뭔가 저인데 들어서 수용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지금 생의 관계입니다. 전부. 이런 관계거든요. 이런 이제 관계의 시스템으로 놓여있다, 오행이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오냐오냐 하면서 기르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잘 자라겠잖아요. 또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그죠? 있는 걸 그냥 대충 해갖고는 될 일 아니잖아요. 열심히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서 해도 제대로 이해할까 말까인데, 그죠? 제가 전달하는 만큼 어느 순간 가면 120 이상 수용해요. 진짜로. 이건 진짜 뻥이 아닙니다. 제가 전달을 한 20만 해도 선생님들이 100 정도 수용하거든요. 요걸 조금 이제 지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게 되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생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에너지가 빠지잖아요. 생의 관계는 이런 거다는 거죠. 생해주되, 일방적으로 생해주지만은 생해주는 존재는 힘이 빠진다. 그러나 생받는 존재는 살아난다. 자, 나무가 불을 떼는데 나무는 자꾸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불은 점점 살아나잖아. 그죠? 생해주는 인자는 기운이 빠지고 생받은 인자는 기운이 커진다. 자, 반대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나치게 불이 많은데 또 나무로 자꾸 생해주면 어떨까요? 이거 배려는 거지. 그죠? 이건 배려는 거라. 성격 좋다고 막 뛰노는데, 그죠? 어디 공공장소에서 성격 좋고 막 뛰노는 아들은 장소 불문하고 막 뛰놉니다. 맞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좀 조용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물불 안 가립니다. 막 뛰어놉니다. 그럼 생하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야, 잘한다. 이놈 성격이 좋아하고, 어디 가도 안 가리고 막 잘 놀아요. 는 막 완전히 기가 하늘을 날지. 어떻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조져내기라 바로. 그죠?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뭐를 해줘야지. 그걸 해줘야 되는 거라. 자제시켜야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 쓰여지는 거든. 과한 거는 좀 눌러서 극하게 하고, 부족한 놈은 자꾸 그래 하려 해야죠. 어디 가도 좀 제대로, 못 뛰놀고 낯가리 한다. 성격 좋게 막 뛰놀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소에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낯가리 해. 엄마가 속상하잖아, 사실. 그럼 그런 애들은 막 놀아봐라. 자꾸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생은 생 받을 사람한테는 생을 해주는 게 맞고, 그죠? 지나치게 스스로 잘하고 지나친 사람한테 그걸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생은 어쨌든 내가 생해주지만은 나는 기운이 빠지는 상태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관계를 생의 관계라 하고, 그죠? 또 극의 관계는 하나씩 건너갑니다. 극의 관계는 또 목부터 시작합니다. 목의 극은 하나씩 건너가죠. 목의 극은 목극 토고다가 보노. 목의 극은 목극토. 토가 여기 있는 거죠. 목극토 한다. 목은 흙 땅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죠? 뿌리 내려져. 그러면 그 토는 흙은 나무한테 제공한 거죠. 그 다 갈기 뿌리박을 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 토한테 이 극 자체가 이길 극자를 서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적인 표현은 이긴다. 자, 얘가 뭐 하려고 하면 내가 못하게 이 제재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극이에요. 극하면서도, 극도 마찬가지로 극하면서 내도 힘이 빠진다. 내도.
선생님들도 옛날에 보면 학교에 선생님들 공부 많으면 막 때려펴고 있잖아. 때려펴면서 자기도 힘 빠지잖아요. 복싱 선수들도 때려펴면서 힘 빠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생과 극은 생하고 극하지만은 자기의 힘도 빠진다. 그런 개념적으로 목은 토를 극한다라는 거예요. 목극토. 목은 땅에다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뭐 토가 뿌리를 끄집어내고 이러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내린다. 토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토가 이기는 건 우리 지금 보면 이 무리만들이 제방을 흙으로 사잖아요. 한 칸 건너가니까 토다면은 토는 금을 생하지만은 수를 극한다. 수를 극한다. 그래 수가 하려는 것을 토가 억제한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토가 막은다. 방향을 선회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흙도 삐집고 나가더라. 좀 떨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목극토. 그래 좀 더 쉽게 명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기더라. 만약에 내가 술이 아니고 수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명리학, 인문학적으로 이제 쓰는데 내가 이제 가지고 써야 돼. 내 삶 속에서 이 수라는 걸 써야 되는. 수는 어떻습니까? 좀 조용하게 계획적이고 연구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내인데 유익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유익한데 토가 오면 어떻습니까?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게 잡아 내려오는 거잖아. 지나치게 완전히 뭐 계속 잠에서 몸 깨나게 할 정도로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에너지가 약하다면 금생수를 해야 될 게고 맞잖아요. 그죠? 여기 살아나려고 하니까. 지나치다면은 토로서 조금 자제시켜야 돼요. 왜 맨날 첫날 뭐 생각한다 하고 공부한다 하고 엎드려 잠이나 자빠져 자노? 이거거든요. 그럴 때는 토로서 깨봐줘야 되는 거고. 이게 상생상극이라는 얘기예요. 수의 극은, 수가 극하는 거는, 수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화가 밖에 되겠습니까? 화. 그래서 수는 수극화. 수극화. 우리가 음양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낮과 밤, 불, 물 이거예요. 그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잖아. 음양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수는 우리 소방서 불을 끄는 데 사용하고 그 불을 제압하더라. 그죠? 그럼 물이 안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도 기운 빠진다. 화가 극할 수 있는 거는 토를 건너서 화극금만. 금을 불로써 용광로. 녹이죠. 그래 이제 금의 기운이 왕성하면 지나치게 금의 기운이 왕성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은 쇠와 칼 같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품 있는 것을 다 화려하게 거품 있는 것을 다 정리정돈하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나간다. 그래 칼 같다 정리정돈한다 깔끔하다 이렇게도 봐도 되거든요. 지나치게 안 나가고 혼자 생각에 누가 나오라 하는데 밥 한 그릇 사줄게 나온나 이거 하는데도 저거 만나면 내가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안 나가요. 지나치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나친데 화로 금을 녹여버리면 나가지 말라 하는 거죠. 완전히. 그때는 이제 지나칠 때는 나가라고 부득이 주는 거는 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을 하고 여기 이제 이 지나칠 때 되게 지나칠 때는 이제 이 화로서 이제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해준다. 화극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화극금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 금은 이제 이 쇠 이런 거니까 나무를 깎고 자르는 데 쓴다. 이게 이제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손으로 보면
목에 요 우리 손에 5개가 길이가 다 다른데 요게 에너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 내가 대장이다 이런 거예요. 간목이 그런 거거든요. 간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이래 했잖아요. 간목. 그래 거기서 화는 양으로 더 뻗어져 나간 거예요. 토는 가운데를 했잖아. 토가 중심. 그래 양의 끝이에요. 양의 끝이라니까. 그 이제 음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금, 수. 그 요 생화하는 관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는 다시 수생목 하잖아요. 요 관계. 또 극하는 것은 한 칸씩 건너가면 됩니다. 목극, 토. 그죠? 또 토극, 수. 수극, 화. 화는 다시 화극, 금. 금극, 목. 한 칸씩 건너간다. 이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상생상극은. 요거 이제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생상극을 한다. 이 상생상극은 지금 여기 천간의 10개도 갑과 을과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했고 또 지지에도 그림을 이렇게 네모로 딱 그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봄은 여름을 생하고 여름은 가을을 생하고 가을을 낳고 열매를 낳고 또 가을은 추수가 다 끝나면 겨울의 상태로 간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시스템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리를 왜 인문학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해진 틀에서 조금만 알면은 자, 금이 많아. 자, 우리가 금이 많다는 것은 가을에 기운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가을에 기운이 많으면 어떨까요? 다른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잖아요. 딱 8개 정해져가 있는데 오행이 5개고 5개니까 오행이라고 하고 천간에 10개와 지지 12개가 요래 60갑자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이 많다 해보면 그 8군데 중에 그죠? 오행 중에 금이 많다고 해보면 다른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많은 놈은 기가 완전히 오만상 그죠? 상승할 끼고 그 중에 무엇이 없든 간에 없는 것은 기운이 죽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 이게 많다면 많은 것 때문에 죽어나는 글자가 뭡니까? 많은 것 때문에 죽어나는 글자는 이 글자도 죽어나갈 끼고 이 글자도 죽어날 끼고 이 글자는 더더욱 목은 극받으니까 죽어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 상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 그죠? 결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과 중심자다.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내가 모르겠어. 돈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요. 이것은 뭐 지나치게 결과만 챙깁니다. 이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목이 없어. 어딘 곳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많으면. 그럼 목은 뭐라요? 시작이잖아. 시작도 안 해놓고 이것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명리적으로 보면. 그럼 이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지금 답 나왔죠? 답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명리학에 지금 뭐 몇 주 안 배우셨지만은, 아, 요것만 알면은 그러면 뭘 써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어느 감이 오잖아요. 그럼 목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무조건 뭐라도 저질러 봐라, 니는. 해봐라. 해보지도 안 하고 뭐 결과가 잘 나오겠니 못 나오겠니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도 해봐라. 정답. 그죠? 그래 만약에 이 명주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인문학적으로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틀이 보면 그래 제가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시스템이라 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쳐볼까요? 시작하고 확산하고 시작하고 확산하고 아까 여기 볼게요. 여기 새싹이 꽃을 피우고 그죠? 새싹이 꽃을 피우고 꽃이 만발해. 그죠? 그런데 검이 없어. 그럼 뭡니까? 그 인생은 굉장히 시작하고 화려하고 꽃을 피우고 잘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너무 외형에 치중하지 말고 조금 이 정리해 가면서 내실을 다져라. 정리 정돈 하는 것부터 잘해봐라. 이거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많이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역으로 극하는 건 없어요? 예? 역으로 극은 안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건 아니 힘이 빠진다 했잖아. 힘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토국수 한다. 그죠? 토가 수를 극해. 그럼 수를 극하면 수가 흐르는 것을 막아서 방향을 선회하겠죠. 돌리겠죠. 그죠? 방향 우회 하는데 토는 내가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죠?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극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 토국수만 놓고 보면, 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지금 생과 극과 설 이런 게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팍 일어납니다. 늘 그러한 관계입니다. 늘 목이란 에너지는 목은 항상 화를 생해주면서 내 힘 빠져가면서 생해주면서 또 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항시. 그러면서 수의 기운도 빼내고 있죠. 수는 목을 생해주고 있죠. 수는 목을 생해주면 목은 토를 극합니다. 이런 물리고 물리는 이러한 생과 극이 그래서 물리고 물리는 그런 상생상극론이다. 이 상생상극론이 자 만약에 대운을 보면 운에 목의 기운이 왔어. 그죠? 그러면 이 목의 기운이라는 게 그 8글자 오행 중에 어떤 작용을 할까? 어떤 관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것도 이제 지금 우리 기초 과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중급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생상극론, 그죠? 이제 조금 더 표현이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표현을 다 못했는데 또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의 상생상극론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생상극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랬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금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화가 좀 그걸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금이 많으면 화가 그걸 그렇죠. 해주는 게 좋다는 극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나치면 그걸 해줘.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중용을 말하거든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기본 베이스 하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또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